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소득 계산하는 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일단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구소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개인의 소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가구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일단 가입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일을 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구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 부모님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구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기존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차상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으로 확인받기 위한 그 절차가 있어요. 관련 내용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하고 비슷하게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월급 같은 게 아니라 소득을 평가액과 이게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인데요. 또 소득도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중에 일하는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도약계좌라든지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기준 100% 이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이냐? 자, 1인 가구입니다. 자, 239만 원이죠. 약 24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나중에 공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393만 원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는 50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600만 원 정도인데, 자,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내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대충 기준이 나왔죠.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외동이라면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정도여야 합니다. 이때 이 가구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기서 가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구 소득을 알려면 가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 가구의 소득을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가구가 무엇이냐? 바로 청년,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다 비슷하게 가는데 배우자하고 뭐 자기 자식 같은 경우에는 주소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는 함께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직계존속이나 뭐 형제자매 뭐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이제 민법상 가족만 가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계혈 쪽이 아닌 뭐 삼촌이라든지 뭐 조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뭐 민법상 가족이 아니니까 청년 가구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미혼 청년이고 부모님 그리고 또 형제자매랑 같이 산다고 하면 이 청년 가구는 이제 4명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 가구라는 건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하는 건데, 이 주거와 생계 이 두 개가 모두 함께여야 합니다. 만약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뭐 따로 살 수 있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생계는 같이 합니다. 이럴 때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나는 집을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느냐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제 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아마 거의 다 안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모님이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분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가 됩니다. 자, 보통 여기서 이제 원가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이제 원가구라고 하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원래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즉 여러분들이 원가구와 주거 그리고 생계를 달리해야 되는데 나 생계를 달리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돈을 버셔야 돼요. 네. 또는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30세 미만이시라면 따로 살아도 보통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 30세 미만이 여기에서 이제 나눠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뭔 얘기인가 하실 건데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거는 이제 생계급여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실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기준이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소득 활동을 하실 때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야지만 청년가구만 별도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보다 덜 벌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생계를 따로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가구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50% 기준으로.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밑줄 쳐져 있고 중요하게 되어 있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주거가 따로 되어 있으면 그냥 생계도 따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보장받는 사업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이제 청년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청년가구만 볼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청년분들, 자,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께서 나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나 부모님 재산하고 소득은 안 봐도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혼 기준입니다. 이 30세 미만. 결혼을 했거나 만약에 결혼했어도 이혼을 했다면 그러니까 원래 청년 가구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평가액하고 재산환산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어렵습니다. 또 이 소득에 어떤 소득이 들어가느냐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소득의 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있고 또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제 금융소득이라는 게 생기죠. 이거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기타소득 같은 것도 있고 연금소득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득 중에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는지 또 그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알아야 사실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 청년 소득을 산정할 때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하는 청년을 위해서 마련된 거기 때문에 군인, 그리고 또 이제 육아휴직 수당, 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위 계층 확인 평가에 의한 소득 인정액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공적 이전 소득으로 또 반영이 됩니다. 이런 점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 알려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 재산의 환산액, 이게 만약 부모님 재산이 들어가는데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재산도 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가진 않고요. 주거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월 1%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개인소득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언제나 악필이라서 좀 죄송한데 청년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활동을 뭘로 보느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사업소득은 뭐냐? 가구소득과는 다르게 별도의 추가 공제 없이 10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전이에요? 새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전이냐 새우냐. 근데 여러분들 이 새우라는 개념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마다 건강보험료가 다르고 또 그 원래 요율하고 다르게 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새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다 세전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차상위에서 가구소득을 평가할 때 이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제가 없는데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300만 원을 벌지만 실제로 소득평가는 25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일용 근로소득도 혹시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청년의 소득이 이제 250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최소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10만 원, 그리고 100% 이하 가구라면 50만 원을 이제 초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기준을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용 근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배달 같은 걸 해서 특수직이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로소득은 상시소득, 그리고 일용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 그리고 공공일자리 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빼고는 다 기타 사업소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통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상시로 근로를 하더라도 되고 일용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자활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 소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헷갈리실 수가 있는 내용이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이게 공공근로거든요. 뭐 그거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인건비 전액입니다. 만약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이고 또는 이제 시군구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대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정부는 뭐고 지자체는 뭐고 시군구는 뭐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자체라고 하는 거는 광역지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면 시군구라고 하는 건 이제 기초지자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은 헷갈리시면 담당자분에게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활근로소득은 이제 포함이 거의 되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가입을 한 다음에 유지기간 중에는 이렇게 뭐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6개월 이하는 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좀 헷갈리면서도 그렇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학생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그리고 병사급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로장학생은 이제 소득 활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나오는 거 이것도 소득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해서 수당이 나오는 거 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군인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뭐 따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병사는 안 됩니다. 병사는 왜냐하면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이 안 돼요. 육아휴직도 비과세라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소득에서는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소득마다 이게 언제 시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원래 일용근로자는 뭐 3개월 기준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청년소득 얘기할 때는 일단 기준이 되는 건 전월소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신청자는 4월에 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소득이 어느 시점이 기준이냐가 궁금하시다면 전월소득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가구소득하고 청년소득 두 가지를 약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가닥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평가액하고 재산환산액을 따로 봐야 돼요. 그건 뭐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신청이 21일까지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